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LA 한인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민병대 상당수가 트럼프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각주에 있는 미국 민병대 친 트럼프 성향이 가속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13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각지에 산재한 민병대 중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대놓고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병대는 공권력과 별개로 무장한 시민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거주지를 지킨다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인종차별항해 시위대와 충돌하거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드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NIT에 따르면 민병대가 이처럼 연방정부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를 증오했던 민병대가 트럼프 정권 들어 완전히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병대는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연방정부 대신 안티파와 인종차별 시위대를 상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민병대의 친트럼프 성향이 가속함에 따라 선거 이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측의 비핵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이유로 자녀에게 핵을 가진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의 최명희 기자입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바브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인준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은 당신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김정은은 나는 아버지다. 내 아이들이 남은 평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세 자녀가 있으며 장남이 10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정 실장 일행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할 때 미 측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다시 물은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우리는 동맹을 신뢰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우리 임무는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 안보실장인 정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미 간 일상적인 합동 군사 훈련 지속,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4가지 사항을 전달했다고 우드워드는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폼페이오에게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폼페이오는 한 측근에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출신 바이러스 학자 옐리멍 박사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으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리멍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연 발생한 것 아니다라고 역설한 후 비밀 장소에서 화상 브리핑으로 보고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보도는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으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출신 바이러스 학자 옐리멍 박사는 지난 11일 영국 ITV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시장에서 최초 발생했다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는 연막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옌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연구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 연구소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우한의 연구소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의혹이 제기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또 비밀 장소에서 화상 브리핑을 통해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발원했다는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생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고서를 읽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중국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옌 박사는 또 바이러스 기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폭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옌 박사는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에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그는 지도 교수로부터 우한에서 발생한 신비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본토의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1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당시 확진 사례는 이미 40건이었는데 이는 공식 발표인 27건보다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한시 당국은 당시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한시 당국은 지난 1월 중순에야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옌 박사는 이런 사실을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 보고했고 지도 교수는 그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이미 발생해 유행병이 될 것이라고 윗선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난 4월 말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그의 폭로에 대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떤 지연이나 은폐도 없었다면서 우한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되자마자 즉각 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폭로로 잠잠했던 코로나19 기원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랑모임 카페와 골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 38명으로 늘어나면서 취미로 등산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굳이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 등산을 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충남 홍성에서는 일가족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악 모임 관련 확진자가 전파한 것으로 추정, N차 감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명희 기자입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수도권 산악모임 카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8명입니다. 앞서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서울, 경기 안양, 광명, 충남 홍성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온라인으로 등산 장소를 공지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시행 중이던 지난달 29일과 30일, 이달 1일에 등산과 함께 뒤풀이 모임을 하면서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 산에 오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9일 충남 홍성에선 전날 일가족 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이산악 모임 카페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친인척에게 전파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산악 모임 카페 회원들은 지난 8월 29일과 30일, 9월 1일 등 3차례에 거쳐 각기 다른 인원이 참석한 채 뒤풀이 형태의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산악 관련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산행의 경우 야외이긴 하지만 호흡이 가빠져 비말 전파가 쉽게 이뤄지고 여기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 섭취와 대화까지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방역당국은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야외 공간이라도 밀접한 여건 조성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 지금처럼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사례가 많은 시기에는 더욱 더 그렇다면서 실제로 캠핑장과 골프 모임, 산악 모임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고 야외 활동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횡령,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 및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 A씨 등 2명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 즉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 혐의 업무상 횡령,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준사기,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 매수에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단체, 일반인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간 정대협 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단체 및 사건 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했으며 윤 의원 포함 정대협, 정의연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정대협 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자금 출처가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정대협 이사 10여 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으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 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대협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히 보였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 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에서 저희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더 쉬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맡고 있는데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의 교감 말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회복했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4.15 총선 이후 윤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의 무더기 혐의 기소에 일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한인을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실종된 한인의 이름은 이기영 씨이며 현재 83세입니다. 실종된 시간은 지난 9월 1일 화요일 밤 9시경이라고 알려졌으며 실종 당시 복장은 상의는 남색이며 네이비 컬러 셔츠를 입고 있으며 하의도 남색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특이사항은 지난 9월 1일 저녁 자전거로 산책을 나갔고 밤 9시경 길을 잘못 들어 프리웨이로 들어가 경찰 혹은 하이웨이 패트롤로에 잡혔다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그 후 약 10분 정도 직후 연락이 오기를 경찰에게 티켓은 받지 않았고 훈방 조치되었다고 연락 오고 난 이후 전화통화가 안 되며 현재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합니다. 실종자 이기영 씨에게는 약간의 치매 증상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이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조민자 씨 전화번호 213-479-3444 또는 LA 한인회 323-732-0700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철 그리고 이승주 최명희였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